자,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이제 제과 제빵 기능사 이제 품목은 아니구나. 예,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예, 매년 그 연말에 그 다음 해에 기능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큐넷에서 공지를 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큐넷을 치시고요. 자, 그러시고 나면 큐넷 들어가셔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네, 이렇게 큐넷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막 고객 지원에서 고객 지원에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공개 문제,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능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 한식양식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과와 제빵 기능사 있죠? 이제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문제지가 따로 또 있고요. 시기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요거만 확인하셔도 여러분이 그 전년도께 어떤지 좀 파악이 되신다고 하면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운받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요 파일은 제가 이렇게 됐구나. 네. 조금 크게 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 얼굴을 작게 하고, 네. 페이지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과제 목록과 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20가지 메뉴로 딱 고정했죠. 예, 그거 이상 바뀐 게 없고요. 여러분께 바뀐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위생에 대한 세부 기준인데요. 흰색 위생 상의가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소매 길이는 팔꿈치가 덮이는 길이, 팔꿈치에 덮이는 길이 이상의 7부, 9부 긴 팔을 착용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즘에 그 조리복이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니까 반팔 조리복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반팔 조리복이 편해요. 그런데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서 원래는 이제 반팔 조리복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면 이제 오븐에 팔을 데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긴 팔 이제 조리복, 제빵복을 사용하는 거라서 반팔이 아닌 무조건 7부, 9부 긴 팔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 안전하게 이제 반팔 절대 입지 말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팔꿈치 길이보다 짧은 소매는 작업 안정상에 금지시키고 부적합할 경우 위생점수 전체가 0점이다. 네, 실격까지는 아니지만 위생점수 전체가 0점이니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7부나 9부 착용 시에도 수험자 필요에 따라서 흰색 팔토시를 착용이 가능하다. 아마도 이렇게 나온 정도면은 오븐에서 그 화상을 입은 분들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죠. 아니, 강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긴 팔을 입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의도 그런데요. 하의 같은 경우는 흰색의 긴 바지 위생복 또는 긴 바지와 흰색 앞치마. 이게 조금 애매한데 흰색의 긴 바지라고 하면 흰색의 긴 바지만 입으면 앞치마를 착용해도 된다는 건지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글귀상으로 봐서는 흰색 긴 바지를 착용했을 경우는 앞치마를 굳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냥 긴 바지를 입었을 경우는 흰색 앞치마를 해야 된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색 앞치마 착용 시입니다. 자, 긴 바지와 흰색 앞치마가 되겠죠? 흰색 앞치마 착용 시에는 앞치마의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덮이는 길이일 것. 앞치마가 보통은 무릎 정도, 무릎 아래까지 덮이는데 짧은 앞치마들이 있어요. 어떤 앞치마냐?
그 음식 서빙할 때 쓰는 앞치마들이 조금 짧습니다. 무슨 치마 같은 그런 정도의 짧은 길이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실제적인 앞치마 기능은 거의 없고 그냥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앞치마가 되는데 그런 걸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지와 색상의 재질은 무관하나 반바지, 짧은 치마, 폭넓은 바지 등은 안전과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위생점수에서 0점을 한다. 반바지, 짧은 치마는 확실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폭넓은 바지는 일반적으로 조리복이나 그 위생 제빵 분들이 입는 위생복 같은 경우는 조금은 폭이 넓어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넓었을 때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저도 폭 넓은 바지를 입습니다. 그 이유는 화상 방지 때문에 폭 넓은 바지를 입는데요. 폭 넓은 바지의 기준이 좀 애매하지만 안전과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폭 넓은 바지는. 주의하실 거 반바지랑 짧은 치마는 입지 말아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위생모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흰색은 흰색 머리수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이제 현재로서는 예전엔 조리모가 완전히 통일된 모든 규격화가 돼서 다 똑같은 것만 입었었는데 지금은 TV든 언론 매체의 여러 가지 유니폼들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과점에서 통용되는 위생모, 그러니까 모자의 길이, 크기, 면 또는 부직포, 나일론 다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과점에서 그런 것도 써요. 그렇게 망사 모자로 된 뭐랄까요? 급식실에서 쓰는 그런 모자도 쓰시기도 하는데 웬만한 모든 게 통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간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위생모 중 한 가지라도 미착용할 경우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지 않고 나오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상복, 흰 티셔츠, 그리고 패션 모자, 흰털, 비니, 야구 모자 등을 착용한 경우도 실격입니다. 위생모를 착용하라고 했지, 이런 위생과 관련 없는 것을 착용하시면 당연히 실격입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선 제빵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색의 위생모, 팔토시를 착용한 거는 위생점수가 0점이다. 유색이라고 하면 뭐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정도는 봐줄 거예요. 근데 색깔 자체가 검은색, 핑크색, 회색, 이런 것들이 조리복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입고 가시면 위생 점수 자체가 0점이다. 실격은 아닙니다. 0점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조리모를 갖춰라.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테두리, 가장자리, 와우. 이거 제가 입은 것도 이거 완전 0점이네, 위생 점수가 이제는. 테두리, 가장자리 등 일부가 유색인 위생복을 착용한 경우도 위생 점수가 0점이다. 청테이프 등으로 표식이 가려지면 상관없다. 만약에 지금 제가 입은 조리복을 0점을 안 받으려면 이 선들을, 그리고 이 단추를 다 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생 점수가 0점이네요. 저도 다른 걸로, 하얀 걸로 이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과용 식품 가공용 위생복이 아니며 위의 위생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생 점수가 0점이다. 와, 이번에 복장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다양한 조리복들을 입고 오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특수 표식이나 무늬 그리고 그림이 없는 흰색 위생복을 착용하시라. 가장 기본이 되는 위생복 착용하셔야 됩니다. 괜히 멋 부리려고 색깔 있는 거 절대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화와 작업화. 이거는 색상은 무관하고요. 그냥 운동화, 깨끗한 운동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슬리퍼랑 그리고 높은 굽이 있는 구두 그리고 속 굽이 있는 운동화, 그러니까 키높이 운동화죠. 이런 것은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장신구는 당연히 착용하지 마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두 발은 단정하고 청결할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 경우는 반드시 머리망을 착용해라.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면 작업하면서 계속 이제 머리를 넘기거나 머리를 만지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감독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거슬립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점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발은 당연히 깔끔하게 하시고요. 머리만 꼭 머리카락이 기이신 분들은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톱, 손 씻기 깨끗하게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매니큐어, 인조부 손톱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내 모든 물품에는 기관 및 성명 등 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위생점수, 복장에 관한 건 다 설명해 드렸고, 이제 과제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것들이 좀 생겼네요. 제과 제빵 전체 품목에서 저울이 지참하라는 게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개인용 저울을 지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에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이지 꼭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스쿱 등이 있는데 스쿱이라면 뭐냐? 계량컵, 스쿱, 주걱, 쟁반, 기타, 용기 등이 사용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 어느 순간부터 계량하실 때 미리 어느 정도 양을 떠가서 그 테이블에서 다시 계량을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뒤로는 이제 도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계량하기 위한 도구가. 그러니까 본인이 계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더 가지고 와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메뉴가 좀 바뀐 게, 메뉴에서 재료들이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좀 볼게요. 자, 이스트가 비상 스트레이트법 이스트가 4%였는데 이스트를 1% 더 올렸습니다. 5%. 자, 이 이야기는 뭐냐? 발효를 더 빨리 시켜서 발효를 더 빨리 시켜서 시험 시간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 자체를 줄이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발효가 느려서 최종적으로 빵의 크기가 작았거나 이래서 이제 실격당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스트를 1% 늘려서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거게 되고요. 소금은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기존의 소금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소금량은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금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글루텐이 단단해져서 발효가 좀 더뎌요. 그래서 소금량이 줄어들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두 번째, 비상 스트레이트법. 여기서는 이스트의 양은 변함이 없고요. 분할 무게가 40에서 50, 앙금 무게가 30에서 40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드는 게 더 쉬워집니다. 개수 자체가 이제 지금 단팥빵의 요구사항의 전량을 다 성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분할량이 줄어들어서 분할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이제 성형하는 시간이 최종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성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릴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팥빵이 시험이 더 쉬워질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쉬워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베이글은 소금을 줄였죠. 이 소금 줄인 것도 발효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단과자빵 중에 소보로빵도 분할 무게를 50g으로 늘렸고요. 소보로 무게도 26g에서 30g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분할량 자체가 적어지니까 분할하는 개수가 적어지니까 분할하는 시간 줄어들고요. 성형하는 시간 줄어들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이 조금 더 쉬워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치빵 있는데요. 더치빵 같은 경우는 물이 60이었는데 물을 60에서 65% 반죽의 상태에 따라 물량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네요. 더치빵은 개인적으로는 반죽 물 상태를 조절할 정도의 빵은 아닌데 뭐 조절하려고 하시면 많은 양의 물을 넣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호밀빵도 마찬가지 60에서 63%였던 물을 60에서 65% 늘렸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반죽 상태를 내가 조절할 수 없다 하시면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넣으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카빵은 토핑의 그 박력분이 400g이었는데 계량할 때 350g을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모카빵을 만들었을 때 토핑이 좀 남아서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버리는 게 줄어들고요. 대신에 비스킷의 밀가루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스킷을 만들었을 때 더 끈적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밀업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봄으로써. 자, 이렇게 제빵 그 재료들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걸 파악하시고요. 자, 기준에 추가한 게 있는데 이건 제과기능사구나. 밑에 건 제과기능사니까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생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더 강화가 됐고요. 더 세부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기 품목에 있어서는 메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더 쉬워졌어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제가 그 추세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 제과, 제빵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자체가 조리사를 양성하는 목적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격증이 아니고요. 더 이상은
취미 활동 일환으로 더 많이 뭐랄까요? 취미 활동의 일환, 조금 고급, 조금 난이도 있는 취미 활동, 이 정도로 자격증 위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뉴들은 조금 더 쉬워지고요. 누구나 갖출 수 있는 위생적인 품목은 더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제과제빵이라는 이 품목 자체가 이제 널리 퍼지면서 이거를 취미 삼아 하는 곳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도전할 수 있게끔 자격증의 그 난이도를 조금씩 낮추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021년에 이제 제빵 시험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도 제빵 기능사 실기 시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